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월의 첫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전남 곳곳에선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건데 지역민들은 큰 기대감 속에 오랜만에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전남의 가을 축제 현장을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감미로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 일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펼쳐진 음악축제. 야외에서 즐기는 K-팝 공연에는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축제 한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왔는데 좋아하는 가수들도 오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1930년대 목포에서 유행하던 재즈도 되살아났습니다. 개화기 의상을 빌려 입은 관람객들도 탭댄스와 재즈 공연을 보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역시 목포는 대중음악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음악의 메카를 전국에서 가장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심 한복판에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 열린 전남 정원 페스티벌에서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정원이 나들이 나온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나무 사이사이 숲에 놀이터들이 좀 많고 그래서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축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의학, 치유와 힐링을 담다를 주제로 열린 통합의학 박람회에서는 각종 검사와 진료를 비롯해 아로마 테라피와 음악 치료 등 힐링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근육 뭉친 게 풀어지는데 너무 좋아요. 가정이 있는 분들도 한 번씩 와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3년 만에 돌아온 명량대첩 축제도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대승이 펼쳐진 울돌목 현장이 그래픽으로 생생하게 담겼고 밤하늘에는 드론과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10월의 첫 연휴를 맞아 전남 곳곳에 돌아온 축제. 시민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파고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상인이 많은 광주의 경우 자영업자 연체율이 타 지역의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18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근 씨. 요즘처럼 장사하기 힘든 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인건비는 물론 식재료 가격이 최근 들어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입니다. 이금융권을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자 부담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지금 20-30만 원 정도 이제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에다가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겹치면서 지역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한 명당 가계부채는 지난 2017년 7천만 원에서 지난해 8,700만 원까지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7.2%로 전국 평균 5.9%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1.8%로 전국 평균 0.5%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광주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저금리로 사정이 나왔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올해부터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적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율까지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농산물과 식재료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내년까지 미국이 추가로 2%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연체율 상승과 가계 건전성 악화, 그리고 신용불량 속출로 이어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에게 급속히 밀려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시장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론은 요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부지를 놓고 시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7개 시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나선 상태로 지역별로 접근성과 보유 수산자원, 기존 시설과의 연계 활용 등을 내세워 지역별 범시민 유치 운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사의 평가와 입지 선정을 모두 맡기는 등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뒷말과 평가 기준에 대한 반발 등이 상당해 오는 17일 입지 선정 이후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인력 결혼율이 강진의료원의 경우 의사 정원 22명 가운데 12명만 재직하면서 45%에 이르고 있고 순천의료원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임기제 의사 비율이 너무 높아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규 의무직 공무원 채용을 담보하고 채용 조건과 지원 등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벼 수확이 한창인 해남군 옥천면을 찾아 벼 작황을 살피고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쌀 수급 문제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만 톤 감소한 386만 톤이 될 전망이지만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생선 병어와 덕대는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예민한 특성 탓인데 국내 처음으로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병어류를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납작한 몸통에 양갈래로 나뉜 꼬리 지느러미. 파란 수조환 구석구석을 병어와 덕대가 헤엄칩니다. 먹이로 넣어둔 굴을 조심스레 다가가 뜯기도 합니다. 병어류는 워낙 성질이 까다로워서 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식탁이 아닌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병어라고 하는 것이 식재료로 먹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기했고 아이들도 참 즐거워하는 모습에 아주 반가웠습니다. 최근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국내 처음으로 병어류를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수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뒤 임시 수족관으로 옮기고 염분과 수온을 조금씩 조절하며 생존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를 거쳐 양식장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연산만 있던 병어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어민들의 새 소득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미 물고기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티너를 저희가 종자생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로 넘겨져서 거기서 종자생산 연구를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양수산과학관은 지난 8월 일부 시설을 고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먹이를 줄 수 있고 아기 상어도 만날 수 있는 새 수족관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입니다. 체험형 수조에서는 직접 물에 손을 넣어서 닥터피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품종 연구를 동시에 이어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여수 국도교통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SRT 전라선 조속 투입,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관광도로 제도 도입, 여수 순천 고속도로 신설 등입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부서들이 잘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경전선 KTX의 광양역 정차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광양시 주순선 부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내년 4월 광양 진주 간 51km 구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시에도 고속전철 운행 기반이 마련된다며 산업 경제 중심지인 광양에 KTX의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전선 KTX가 전남과 경남 간 동일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순천, 부산, 부전 간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광양만권 산업 및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해 부산, 부전, 진주, 광양, 여수 운행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여수시가 1일 1회 왕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 검은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선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여수 검은 항로에 신규 선박뿐 아니라 설령 10년 이하의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을 투입하는 여객선사에 대해 10년 동안 감가상각비나 차입자금의 지급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의 여객선은 1년여 전 운항선사 한 곳이 폐업하면서 현재 1일 1회 운항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운항 선박도 노후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와 우두리 일원 1.9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여수 돌산 상포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으로 집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